자, 반갑습니다. JK 송진규 선생님입니다. 어제 구평 보느냐고 우리 고3 학생들 또 N수생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이 그 구평 수학 어제 시험 보고 2, 3등급 긴급 필독이라는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2, 3등급 맞은 친구들 있죠, 어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한 76일 남았죠?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1등, 저는 1등급인데요. 그런 친구들은 잘하고 있잖아. 하던 대로 하시고요. 저는 4등급 이하인데요. 그런 친구들은,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좀 개념이 부족한 거거든. 개념이랑 기출 좀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성의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타겟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2, 3등급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어제 시험 보고 나서 지금 막 되게 우울한 친구들 있죠.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점수가 왜 모양이지? 뭐 이럴 텐데 그런 감정적인 거 다 버리세요. 그 자책감 이런 거 다 버려. 혹시 실망했던 친구들. 여러분 잘하고 있었어. 고생했잖아. 공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들 열심히 한 거고 지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좀 실망했던 친구들은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앞으로 지금 수능의 기조가 좀 특이하잖아. 이런 수학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좀 전략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우려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험지 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Progress. 자, 이게 어제 봤던 여러분들 시험 들 텐데, 다시 보이죠? 자, 일단 보시면 지금 1번부터 쭉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 뭐 써놨냐면, 지금 각 회사마다 등급 컷이 조금씩 나왔는데, 이거 정확하지는 않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좀 변할 텐데, 일단 대략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쪽에 있는 게 틀린 개수예요. 하나 틀린 친구, 두 개 틀린 친구, 세 개 틀린 친구, 네 개 틀린 친구 이렇게 쫙 있죠. 그리고 여기가 점수. 물론 선생님이 이거 하나 틀렸을 때 98점일 수도 있죠. 2점짜리 틀렸으면. 근데 그런 친구들은 드무니까 그런 친구를 제외하고 4점짜리를 틀렸다는 가정 아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개수랑 점수가 약간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대략 보면 하나 틀린 친구 96, 92, 98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어떤 표현지는 알겠지? 여기 틀린 개수, 점수. 그랬을 때 지금 등급컷 회사마다 나온 게 약간 다르긴 한데 대략적인 느낌은 뭐냐면 미적이랑 기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적이랑 기하는 지금 96점 맞으면 당연히 1등급이죠. 당연히 1등급인 거고 92점도 당연히 1등급이야. 그렇죠? 그럼 2등급 컷이 어디서 걸리냐? 그러니까 1등급 컷이죠. 1등급 컷이 회사마다 약간 다른데 지금 대략 느낌은 84? 여기까지가 1등급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1등급일 수도 있어요. 지금 회사마다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2등급을 넓게 보자면 84부터 2등급일 수도 있어.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84가 좀 애매해. 여기는 당연히 1등급이고요. 여기는 2등급이고 이 뒤에 72, 76 여기도 애매한데 적당히 뭐 이 정도의 글자로 치면 여기가 2등급일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60 몇 점이 지금 3등급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3등급.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미적이랑 기하랑 비슷해요.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대충 느낌은 한 3개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1등급이고요. 미적 기하는. 4개는 좀 아리까리하고 그 다음에 6개 정도까지가 2등급일 것 같고 지금 느낌이. 그 다음에 9개까지가 3등급일 것 같아요. 그 밑에가 이제 4등급이죠. 근데 확통은 약간 달라요. 확통은 90점 정도가 지금 1등 컷이라고. 왜냐하면 그 선택 과목이 쉬웠거든. 확통 문제들이. 그래서 1등급이 아마 이 정도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회사마다.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한 80점에서 끊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 5개. 요 정도에서 2등급이 끊어질 거고 3등급이 70점 요 정도에서 끊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4등급. 이거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확통이 약간 선택 과목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8문제가 약간 올라갑니다. 근데 확통 친구들 선생님 잠깐 얘기해 주면 와, 내가 지금 이번에 88점이나 맞았는데 2등급이야. 나 2등급이면 대학 못 가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 있던데 확통에서 2등급 맞은 친구들 있죠. 이 2등급이라는 건 미적 기하까지 같이 본 애들 합쳐갖고 2등급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와? 그러니까 실제로 문과 만약에 확통이 문과 학생들이 많겠죠. 그 애들만 퍼센트를 따지면 여기 있는 애들도 다 1등급이에요. 어차피 이제 예를 들어서 상위권의 스카이 대학의 문과 대학을 이과 애들이 많이 침범을 안 한다고 치면 물론 약간 침범하겠죠. 경영학과 이런 데는. 침범 안 한다고 치고 뭐 어문계나 이런 데는 문과 애들만 간다라고 치면 2등급 맞은 애들은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1등급이에요. 심지어 3등급 맞은 친구들도요. 1등급인 애들이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지금 이해가 가나?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왜냐하면 확통 1등급은요. 이 확통 학생 선택자들 중에서 4%가 아니야. 0. 몇 프로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그러니까 확통만 따지면 그 안에서 한 이 정도가 다 1등급이에요. 걔네들 안에서는 퍼센트로 따지면. 여하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하튼 대충 느낌이 이렇게 돼요. 그럼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2, 3등급이야. 그러면 자 봐봐 여기다 한번 써볼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죠? 틀린 걸로 볼게요. 일단 뭐 느낌이 이럴 거야. 13번, 14번, 15번. 객관식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 20, 21, 22. 이거 공통 과목. 그 다음 선택 과목에서 뭐 28, 29, 30. 이 정도잖아? 좀 어려운 문제가. 자, 그 중에서 일단 22번, 30번 이런 건 틀린 거야. 그죠? 지금 비적을 선택했건 기하를 선택했건 확통을 선택했건 어차피 2등급 맞은 친구들은 이건 틀렸겠지 거의 다. 그리고 나머지 틀린 거가 약간 다를 텐데 아까 2등급 얘기했죠. 4개에서 6개 틀린 거거든. 그죠? 이 친구들은 3개에서 5개 틀린 건데 왜 더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통 15번, 21번 이렇게 틀린 애들이 있을 거야. 확통 친구들은. 근데 이제 미적 틀린 친구들은요. 이게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겠죠. 그래서 뭐 대략 뭐 이렇게 틀렸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틀렸다. 이 정도까지가 2등급인 거잖아. 많이 봐줘봤자. 그죠? 그리고 3등급은 이걸 다 틀린 거죠. 모듈. 뭐 나머지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좀 어려웠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니네 시험지가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잘 봐. 시험지 딱 봤어. 와, 이거 너무 쉬웠어. 그죠? 어제 기억나지? 야, 오늘 잘 보겠는데? 막 그랬어. 10번도 뭐 별로 어려워 보였지만 쉬웠어.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하면 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것도 약간 아리까리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맞긴 맞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렸어. 그 다음에 도형문제 나 원래 잘 못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어. 맞긴 맞았어. 근데 난데없이 13번에서 수열 문제인데 어려워. 이거 어려웠습니다. 기억나죠, 이거? 아, 자, 그리고 해설 강의는요, 선생님이 토요일 날 그 학생들이랑 현장 학생들이랑 같이 찍을 거거든. 그때 올려줄 테니까 보시고 해설지도 선생님이 다 써놨어요. 여기 해설지들 써놨으니까 나중에 올려줄게요. 선생님 블로그에다가. 네,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13번, 오씨, 여기서 시간 많이 걸렸어. 근데 못 풀었어, 결국. 원래 14번은 좀 쫄려. 근데 거기다가 미적분이 나왔어.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 결국 봤더니 이거 틀렸어. 그죠? 이거 틀렸어. 정 시간 되게 많이 끌었어. 그리고선 20번 이거 당연히 틀렸고 이것도 아리까리하게 틀려버렸어.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한 2개 더 틀렸어. 그럼 이제 2, 3등급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시험지가 그렇잖아 지금 느낌에.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상황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야. 우울하고 이런 거 다 때려치고요. 이제 상황. 수능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야. 여기 있는 유형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여하튼 난이도가 다들 알겠지만 이게 킬러라고 얘기하는 소위 얘네들이 어렵지 않아. 아직도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우지만 예전에 나왔던 킬러에 비하면 안 어려워. 풀만하다고. 대신에 얘네들이 어려워졌죠. 준킬러라고 소위 얘기하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쌤한테 난이도가 이 세 개 다 비슷해요. 물론 뭐 쌤한테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킬러가 구분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개에서부터 9개가 좀 편차가 크긴 하지만 2등급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일로 올라가려면 2, 3개를 더 맞춰야 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내가 틀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등급 친구들은요. 그것도 이제 4개, 5개 틀린 친구들은 여기서 요거 빼는 건 다 맞춰야 돼. 그죠? 이런 걸 다 맞춰내야 됩니다. 그럼 1등급이야. 그죠? 이거 틀리더라도. 물론 얘를 틀리고 얘를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하튼 3개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 3등급인 친구들은 나도 3개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러지 못하죠. 2등까지 올라가야지. 그럼 내가 여기서 막 틀렸던 것들 다 틀렸을 거 아니야 거의 다. 그죠? 거기서 내가 몇 개만 더 맞추면 2등급으로 올라가요. 3개 정도만. 그러니까 각 등급마다 쌤의 현실적인 목표는 3개 정도 더 맞추자는 거거든. 자기가 지금 틀린 거에서. 그럼 등급은 반드시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황은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 봐봐. 이제 선생님이 상황은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러면 안 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난 모의고사 이 실전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 뭔지 잘 모르겠지. 왜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그리고 또 이 파이널 되면 다들 각종 여기다 쓰고 파이널 되면 각종 선생님도 뭐 인강할 때 그랬지만 인강 뭐 유명한 선생님들께서 또는 회사들에서 뭘 뿌리냐면 모의고사를 뿌려요.
지금 와서 기출 분석 이런 걸 강조할 수는 없잖아. 지금 와서 개념을 강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회사나 선생님들 커리상 모의고사죠. 파이널이니까. 그 모의고사 막 뿌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뭐 왠지 지금 모의고사 해야 되는 시즌인 줄 알아. 아니에요. 모의고사 많이 푼다고 점수 올라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 얘들아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자 이렇게 나눌게요. 준킬러 형태의 문제집. 기출 문제도 좋아. 선생님 기출 문제 다 풀었는데요? 아니 니네가 한 번 푼 거 몇 번, 뭐 두 번 풀었다고 해도 의미 없는 거 더 풀어야 돼. 기출 문제 한 5-6번 풀어야 돼요. 물론 풀이를 외우면 안 되죠. 일단 준킬러 수준의 문제집. 그 다음에 킬러 수준의 문제집. 킬러 있죠. 30번 뭐 예전에 나왔던 21번 이런 킬러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밸런스는 잘 맞춰야 돼요. 선생님 이제 오늘 해줄 얘기는 이거거든. 자, 선생님 잠깐 예를 보여줄게 얘들아. 선생님 교재 중에 선생님 파이널 때 하는 건데 이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뭐 시크릿 파이널이라고 작년 이제 매주 나갔던 교재인데 올해는 이제 그 5주마다 한 번씩 나갈 건데요. 이 책 홍보하려는 건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 아무거나 사도 돼요. 갖고 있었던 거 또 풀어도 돼요. 근데 거기 풀이가 있으면 안 되죠. 새로 사셔갖고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냐면 문제 보이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뭐예요, 선생님? 킬러는 아니에요. 킬러는 아닌데 중킬러 정도. 물론 이제 우리 쪽에는 좀 3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선생님 넣어놨거든요. 애들 실수하지 말라고 연습하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딱 봐도 4점짜리죠. 4점짜리인데 킬러는 아닌 문제. 극한 킬러는 아닌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돼 있는 책은 없을 거야. 시중에는. 왜냐하면 거기 다 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서 킬러만 빼고 풀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21번, 30번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 말고 여러분도 이제 그 정도는 알지 이게 킬러가 아니다. 뭐 써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문제집에 뭐 21번, 30번 써 있으니까 그거 빼고 지금 올해 나온 거는 15번, 22번 이거 빼고 나머지 문제들을 선생님이 준킬러라고 얘기하고 선생님이 그것들만 매주 60문제씩 풀라고 이렇게 만든 책인데 이 책 아니어도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수업 공부하려는 거 아니니까 니네가 선택하라는 거 일단 준킬러 정도의 문제지. 문제. 그 다음에 선생님 1위 킬러라고 해서 선생님 이제 매일 하나씩 풀어주거든요. 매일 하나씩 이건 진짜 30번. 그죠? 한 문제만 하는 거. 하루에 한 문제. 대신에 진짜 집요하게. 이게 킬러.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겠죠. 각종 모의고사들. 뭐 회사들마다 유명한 선생님들 모의고사도 있고 EBS 모의고사도 다 있겠죠. 그 세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봐봐. 이 세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지금 2등급인 친구들 있죠. 지금 4개에서 6개 정도 틀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크릿 파이널 같은 책 있죠. 준킬러. 그러니까 기준제를 산 다음에 거기서 준킬러만 푸는 거야. 계획표를. 준킬러를 이 수학 공부하는 일주일의 공부 시간 중에 몇 프로 정도 하시냐면 50%는 하세요. 지금 왜요? 야, 니네 아까 이거 말고 더 틀린 거잖아, 이렇게. 이게 준킬러야, 그죠? 그러니까 50% 정도는 그런 문제들을 푸는 거야. 그 다음에 킬러는 하루에 한 문제 내는 거야. 이것도 근데 하루에 한 문제 풀더라도요.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 그러니까 5대5 정도. 선생님, 저는 어차피 1등급만 맞으면 돼서 킬러 안 맞아도 돼요. 얘들아, 킬러 문제를 풀어야지, 풀 줄 알아야지 준킬러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킬러를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킬러 50%. 시간 할당을 그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맥시멈 주일을 정도만 하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만 뭐 유명한 모의고사 하시든가 EBS 모의고사 하시든가. 그 다음에 3등급인 친구들은요. 중킬러 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80%. 킬러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20%. 그 다음에 주 모의고사도 주 1회 정도는 시간 간격을 익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푸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그 이상 풀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 정도로 해서 밸런스를 맞춰갖고 나머지 공부하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번에 고평면서 느꼈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야. 이 평가원의 기조가 약간 다르다. 옛날에 나왔던 기출형이 아니다. 맞아요. 아까 뭐 등차 수열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능에 나왔던 거랑 컨셉이 약간 달라. 풀이가. 그러니까 준킬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기출에 나왔던 거에서 약간만 바꾼 건 준킬러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애들 다 풀 줄 아니까. 풀어봤으니까. 준킬러는 형태는 봤던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문제를 딱 보면 대충 형태는 알겠어. 근데
풀다 보니까 이거 내가 기출에서 풀어봤는데 또는 다른 문제 풀어봤는데 풀다 보니까 잘 안 풀려. 이게 중킬러거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기출은 풀 필요가 없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기출 풀어야 돼요. 기출을 푸는데 풀이를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기출만큼 좋은 문제는 없어요. 기출을 풀 때 다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풀어야 돼요. 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뭐라고? 이 문제들을 모듈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질문하지 말고 해설지 보지 말고. 알았지? 이제 단계야. 문제 푸는 단계. 충분히 니네가 풀어야 돼요. 하루에 50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막 푼다 이러면 안 돼요. 구경 가서 알잖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막혔을 때 뚫는 연습을 못하면 시험 때 못 들어. 스스로 충분히 고민 해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는 해야 돼. 해설지나 아니면 강의나 해설 강의나 뭐 누구한테 질문해 답을 받겠죠. 그 풀이 있지. 그 풀이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푼 풀이 말고 니네가 푼 풀이랑 선생님이 푼 풀이랑 비슷해. 그러면 선생님 풀이 받아들일 필요 없어. 해설지 풀이도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근데 내가 너무 복잡하게 푸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빠른 거구나. 이런 거 공부를 해야죠. 거기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대신 전제 요건 뭐라고? 충분히 니네가 스스로 고민한 다음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 나중에 이 풀이를 배우는 거는요. 못 써볼 가능성이 있어요. 얘도 알잖아. 선생님 멋있게 풀어줘봤자 그때만 우와 멋있는데 니네가 써먹을 수 있어요? 잘 못 써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요약 정리. 일단 오늘 선생님이 이제 2, 3등급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우려하지 마시고 이제 남은 76일 전략을 잘 짜서 공부해요. 공부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4개에서 6개까지가 2등급, 7개에서 9개까지가 3등급인데 어떻게든 3, 4개 더 맞추자. 근데 그 3, 4개가 다 중킬러거든 지금. 킬러 스타일의 중킬러야. 나중에 보면 어렵지 않은데 막상 시험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략이 뭐다? 중킬러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정말 많이 풀어야 돼. 스스로 고민하면서. 킬러도 매일 한 문제씩 정도는 하자.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은 하지 말자. 알았죠? 그렇게 전략을 짜세요. 알았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분명히 등급 오를 거야. 힘내시고요.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안녕.